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3.29포인트, 1.48% 하락한 2208.8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0% 내린 682.9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이른바 퐁당퐁당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세계 무역기구 WTO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상품 교역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또 애플도 중국 춘절 이후 생산량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면서 1분기 실적이 기존 가디언스를 밑돌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중국 정부가 어제 발표했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차익 실현 메모리 출하된 점,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의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던 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미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또 이에 더해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본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어 개인만이 사자세를 외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또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어요. 1.48%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아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이 파란불 켜다가 우리 마감하고 나서 살짝 들어올리면서 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해가지고 약간 야속하기는 한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IT투도 오늘은 외국인이 또 IT 쪽에서 많이 팔아치우면서 또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 보여줬어요. 코스피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사실상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개구리가 점프를 할 때 몸을 한번 웅크렸다가 그리고 이제 탁 튀어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증시도 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드려요. 사실상 지금 특히 오늘이죠. 오늘 이제 증시가 빠진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서 살짝 빠진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증시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이 과열 구간이 형성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 과열 구간을 좀 이제 꺼트리기 위한 좀 일각의 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 추세로 다시 한 번 더 대세 하락 국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걱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이제 도쿄올림픽 앞두고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 계속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증시 흐름은 상당히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일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살짝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바닥 구간 봤을 때 이제 쌍바닥 그리고 이제 저점을 계속 들어올려주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26개월 선이 이제 기준선, 이 기준선 라인 때만 어느 정도 돌파 한착을 해주면 그러면 과거 2017년도 때 그때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시대적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뭐 IT 반도체라든지 또는 그 외 등등 파생되는 그런 산업들에서 분명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악재가 많아도요 결국 돈을 풀어주고
돈을 풀어주면요. 결국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 우리가 맛봤던 2008, 9, 10, 11까지 해서 그 증시를 보시면 이 유동성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장세 초입 구간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증시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하루 이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추세를 보면서 잘 끌고 나가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역시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은 또 파는 모습이었고 개인만의 사자세를 외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시가총액 상해 종목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요. 내일이 지금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1.40% 하락했거든요. 아메고사 전문가님께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도약하기 위해서 잠시 움츠린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비저심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귀로 들어온 것을 마음에 붙인다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수 자체가 정고점 부분이다 보니까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을 그린다. 그럼 이번 눌려줄 때 우리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거의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전 고점 라인 때 돌아오자마자 실질적으로 눌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 지금까지 우상향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린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왜? 이 당시에 하락한 흐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지 사실상 빠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지 이게 사실상 많이 올라갔다라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서 이제 진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고점 라인에서 밀려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21선 부근 아니면 많이 밀려도 670포인트 이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왜? 시장이 밀리면 밀릴수록 우리한테는 점점 더 저점에 살 수 있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어쨌든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대한민국이 중국 시장을 따라가든 미국 시장을 따라가든 지금 해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실제 상해 종합 증시 중국 지수입니다. 중국 지수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우상이 나옵니다. 물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겠지만 중국 지수가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뭐냐? 아 오늘 하락은 진짜 하락이 아니라 실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리스크, 이 무서움이 시장에 반영됐다라 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저희는 상방 보면서 충분히 어떤 종목이 가장 세게 갈 수 있을지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에너토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요, 사실 시장이 힘들어도 갈 종목은 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종목이에요. 29.96% 상한가로 장 초반부터 직행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4,3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요, 일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월봉을 봐도 큰 흐름이 없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딱 쏘아올리는 모습 보여줬어요. 저 멀리서 좋은 소식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이제 중동에서 또 좋은 얘기가 좀 들리면서 또 이게 상한가 가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이 에너토크를 특징적으로 가져온 것은요. 그냥 이 에너토크가 상승했다라는 의미보다도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그런 논리들을 파악해보자 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이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기생충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에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이 노이즈에 관련된 그런 국제 석유, 국제유가 변동성 관련된 그런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큰 시세를 보이는 이슈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슈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 안에서 나오는 이슈들보다도 우리나라 밖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그래 좀 수익을 보더라도 좀 이제 30% 60%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슈가 아니죠. 네, 저기 저 아랍에미리트 연방 그쪽에서 이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전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저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책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도 계속 활발하게 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이번 2월 달을 넘어서 3월 달, 4월 달, 특히 총선 전에 또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자, 에너토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거래가 없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거래가 적다가 오늘 이제 거래되면 한 100억 정도 터지면서 상한가 갔는데 살짝 100억 정도의 상한가 간다는 것은요, 적은 금액으로 상한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00억짜리 요 거래 대금이 사실상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기보다도 특정 메이저 수급의 이 수급이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물량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한가 캔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 말씀드리겠고, 바닥권에서 이제 의미 있는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바른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방탄 관련주들도 그렇고, 대부분 바닥권에서 이상 변동성을 보일 때 그런 종목들이 100% 200%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고점권에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좋겠지만 이 저점권에서 이렇게 상한가 치고 거래량 동반하는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이 글로벌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왜 특징주로 나왔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바른손 ENA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 이 종목은 끝나질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빨간불 켰습니다. 장중한 때 5,170원까지 올라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장 막판에 빨간불 켜면서 1.79% 상승하면서 4,550원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기생충 관련해서 또 우리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행복한 수익률을 왕창 주셨는데, 아니 자랑하셔야지 왜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바른손이를 특징주로 가져온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 종목을 공개를 한 게 언제였냐면은 사실상 이제 1월 중순에서 1월 말쯤 됐습니다. 이 당시에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공개를 한다면은 그 이후부터 한 200% 가까이, 200% 이상까지 본다 하더라도 적지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엄청난 상승이었죠. 사실상 왜 급등이 나왔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에서도 잘 됐습니다. 1,000만 이상이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이 아카데미 대상에서 4관왕을 하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후에 거의 역사적인 남을 그러한 영화가 되면서 주가가 200% 이상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DP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PC라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얼마 갔습니까? 대략 한 14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올라갔냐?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말도 안 되는 빌보드 200의 1위를 달성했었던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이 2월 21일에 컴백한다는 이슈에 DPC가 1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전 세계를 들썩거릴 수 있는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관련주는 100%든 200%든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제가 공개하고 나서부터 기생충 때문에 갑니다. 기생충 때문에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못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잡을 걸, 매수를 할 걸, 쳐다보지 말 걸, 실제로 내가 줬을 때 찍을 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얘기할게요. 이 종목이 끝일까요? 이 종목이 올라가고 이제는 아무 종목도 뛰지 않을까요? 항상 얘기합니다. 이번 2020년 이제 2개월 지났습니다. 남은 게 10개월이에요. 그럼 2개월 동안 100%짜리가 10개 나왔다면은 10개월 동안에 100개, 그 반만 봐도 50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후속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메고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N코리아입니다. 매수일은 2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7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5.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2.86%. 그리고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면서 출발해가지고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힘이 쭉쭉 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락하면서 4,080원
30원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스테이션이었죠. 그렇죠. 그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에 또 힘을 네. 입어서 네.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것도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차와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좀 MOU를 체결했죠. 수소 경기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 수소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이렇게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 또한 이 수소차 또는 이제 수소 스테이션, 이 수소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큰 발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또 이제 수소차 관련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100조 규모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화이트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차, 수소차,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기술력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굴지의 대규모 펀드들도 지금 다 이쪽 방향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 초반에도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200%, 300%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아마 이 이슈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드려요. 지금 주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최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강조드린 시점이 상당히 저점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제 딱히 큰 변동성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이나 그리고 그런 기대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봉상 파동으로 봤을 때도 항상 파동은 상승파 3개가 나오죠. 2018년도에 1차 파동 한번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차 파동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기간 조정 쭉 거치고 3차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이 상승세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저점 구간에서 잘 잡았다 생각하시고 제가 강조드린 목표가 꼭 한번 바라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노메딕스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2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9.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늘 파란불 켰어요. 이 종목도 3.35% 하락하면서 6,63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딱 쏘아 올렸는데 쭉 내려앉으면서 음봉을 딱 띄워주면서 지금 3거래일째 내리 지금 파란불을 켜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손절가가 6,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가 6,630원이란 말이에요. 약간 떨리는데 이거 괜찮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생각됩니다. 네. 사실상 이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슈들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그래핀 관련된 이슈가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 나노 입자를 통한 항암제 관련된 이슈도 엮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 이슈가 이 주가 상승 크게 이끌 수 있는 두 개 이슈가 엮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좀 밀리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 종목이 61선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61선 맞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만큼 61선 구간에 이 8,000원, 8,500원대 구간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흑산병이 나오고 나서 아마 돌릴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차트가 지저분해 보여도요.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점 구간, 월봉상 큰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4차 산업혁명 대시세에 나오는 이 신소재 관련주, 이 나노메딕스를 통해서 한번 큰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목표가,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 꼭 이제 지키면서 잘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목표가 9,000원이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한이 된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네. 못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늘 또 그렇죠. 좋은 소식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은 중국주 그렇죠. 맞죠? 네. 어떤 걸까요? 사실상 이 주식시장은 상당히 요 소수 의견에 좀 이제 지배를 받아서 좀 변동성이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는 저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이 많아요. 과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화장품이라도 살 만큼 여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우한 폐렴이 발생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에 대한 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지금 상당히 좀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이슈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이슈 하나 또 포착이 됐어요. 바로 이 강경화 외교장관께서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면서 시진핑 주석의 이 방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신뢰도 있는 사람이 좀 이제 시진핑 방안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바로 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기대감을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국 소비주들 최근에 많이 투심이 죽었는데 여기서 한번 투심을 다시 한 번 더 확보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요. 이 글로벌 이슈와 연관된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죠.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자, DPC 같은 경우에도 이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도 인기가 많지만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단 말이죠. 이것도 방탄소년단 복귀하는 것도 글로벌 이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무려 몇 %냐면 1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 상당히 강하다는 점 볼 수 있고, 자, 바른손 기생충이 어디서 상을 받았죠? 저 미국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이슈죠. 한국에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슈가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277% 올라갔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고 했을 때, 자, 그 화장품 관련주 포함해서 많은 중국 소비주들도 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집중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중하고 한번 그런 힌트 두 번째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중국제 하면은 사실 네.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화장품 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중에서 변동성의 1등이면은 네.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갈 때는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했을 때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겠죠. 아.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올라가. 일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이 소수의 의견이 항상 승리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주들 찍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고점권에서 큰 변동성 보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 뭐 코로나 관련주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면서 악재가 나온 그런 종목들을 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북주 소개할 때도 항상 강조드렸지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는 이제 대북주 찍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이제 대북주 팔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뭐 사망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그럴 때가 바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도 빠지는 자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담아놔야 이제 회복 탄력을 받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늦은 감이 조금 있어요.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슈가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딱 우리 화장품 관련주 하면 변동성 제일 큰 거 하면 딱 아실 겁니다.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관련된 시진핑 방안에 따른 그런 이슈와 그리고 최근 코로나 관련된 여파로 많이 빠진 화장품 관련주들 우리가 선침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대장주요. 화장품주에 대장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좋아하는 종목은 좀 눈에 이렇게 하는 거 보였죠? 눈에 마스카라. 모르시죠? 아, 뭐였지? 저도 까먹었네요. 그 종목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는 대장주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종목일까요? 화장품 관련 중에서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등락폭이 큰 종목이 대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상 연초입니다. 연초에 중국과 이 미국이 미중무역 협상이 1차 합의가 진행이 된다는 기대감에 중국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올라간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코리아나라는 기업입니다. 코리아나를 보시면은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다른 관련주랑은 뭐 크기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50%가량은 상승이 나온 종목이 코리아나고요. 그리고 한 종목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과 한국 사이가 한학력이 좀 해제가 되겠다는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대략 한 10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국 화장품 아니면은 코리아나 둘 중 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클리오 생각났어요. 눈에 하는 거. 클리오가 아닐까 싶었는데 한번 셋 중에 하나가 답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그러면은 7달째 그렇죠. 빨간불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월봉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양봉이 7개란 겁니다. 사실상 양봉이 3개만 떠도 네. 적산병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양봉이 연속계 7개 이렇게 뜬다는 것은 상당히 더 좋은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큰 물량, 큰 상승세가 들어올 때 항상 이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봉 밀집 패턴 그리고 이제 양봉 밀집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양봉 밀집 패턴이 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양봉이 5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무려 7개라는 것이죠. 계속 지금 추세 자체가 큰 흐름을 봤을 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좀 이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힌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 방문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상 양봉이 7개 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종목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항상 믿고 가는 최고 어사님 화이팅요. 한국 화장품 아닐까요? 라면서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너무 멋지시다고 하면서 지금 종목 상담을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상담 코너가 없어가지고 온라인 무료 방송 좀 참여하면 좀 도와주실까 싶기도 하고요. 그 아래는 코리아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말씀에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가? 글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네. 하나만요. 이거 셋 중에 하나 있어요? 셋 중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 한국말이죠. 한국말. 네. 제가 좀 캐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이라니까요. 잘 기억해 주셨다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 오늘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죠? 분명히 이 내용의 이슈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상 이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1차 합의를 네.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1차 합의를 진행을 했다면은 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좋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화웨이 제재가 거의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에서도 빼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화웨이 제재가 더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어가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반도체를 쓴 외국 기업이라면은 사실상 화웨이의 그 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화웨이에 판매를 할 때라도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화웨이한테 뭘 팔라 그러면은 우리한테 허락받아라는 규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아예 그냥 미국 반도체를 중국에 아예 수출을 안 하고 또는 미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외국의 제품도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는 제재가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이 이 5G 통신 장비 업계 1인 화웨이를 견제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뭐까지 하고 있냐? 실제 노키아라든가 에릭슨 같이 통신 장비 업계에 이 화웨이 경쟁사가 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뭐냐? 5G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와 5G 점유율에 대한 지금 이슈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화웨이 제재는 지금부터 풀어질 얘기가 아니라 화웨이 제재는 악화됐다면은 규제를 더 넣는다면 넣는 거지 풀어질 일은 없겠구나. 그럼 화웨이 제재가 규제됨에 따라서 화웨이 제재가 심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혜받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저격할 때 우리는 또 그때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 정부의 힘을 얻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죠. DNA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DNA가 뭐냐? 네. 바로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D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서 세 가지를 DNA라 부르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DNA 기술에 5조 원을 투자하고요. 5G에 24조 원을 투자한다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 네트워크 AI 자체가 5G가 없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붙어있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4조 원의 돈이라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왜 최근에 수소차에 1조 원 투자한다고 하면서 종목들이 대부분 뭐 급등이 상한가를 나오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24조 원이라는 돈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24조 원이 5G에 투자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 5G 이슈 자체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 삼성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 5G 전 세계 몇입니까? 어디서는 1위라 그러고 어디서는 2위라 그러고 어디서는 1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1등이냐 삼성이 1등이냐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화웨이가 제재를 당하는 상황에 정부는 5G에 투자를 해주고요. 5G를 밀어주고요. 5G를 성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언제 본 것 같아요? 바로 2019년 4월에서 5월입니다. 그 당시 첫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고 정부에서는 5G 플러스 전략산업이라는 5G 정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FR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계기 관련된 5G 관련주였고요. 이 종목 자체도 사실상 5G 이슈가 있을 때 주가 상승이 나왔느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80%에서 90% 이상 급등이 나온 게 FR텍이라는 종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2019년에 급등 나온 게 아이서포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된 실제로 원격 지원 관련 기업이었고요.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120%가량 나온 종목이 알서포트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화웨이 제재와 그 다음에 정부의 이 정책, 정부의 지원이 같이 들어갔죠. 전파기지국이라는 대장주도 있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절대 적지 않은 상승이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대략 120%, 130%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항상 타이밍이 언제였다? 화웨이 제재가 강해지면서 그 틈을 타서 정부가 5G 실제 투자가 들어갈 때 그때 종목이 30%든 50%든 100%든 급등이 나왔다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반도체를 아예 화웨이를 못 나가게 만들고 더불어서 이번에 5G에 대한 24조 원 DNA 투자가 들어온다 한다면은 그 관련해서 충분히 종목이 가장 크게 급등할 수 있는 5G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요즘 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메고사 전문가님, 네. 뭐 구체적인 얘기를 또 안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 있으실까요? 그렇죠. 좀 한 5G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두 종목 정도 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좀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는 HFR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그리고 신고가 행진 달리고 있거든요. 5G 장비 중에서도 이 프론톨 장비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HFR이라고 하기엔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마르스 전문가 봤을 때 뭐 이런 자리에서는 잘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종목 아니면 KMW 5G 관련주 중에서 좀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잘 눌리고 지금 횡보를 하고 지금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도 수렴을 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세 번째 힌트를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한번 저는 지금은 이 두 가지 종목 한번 유추해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 5G 가상화라는 게 혹시 지난번에 꽤 며칠 전인가요? 그때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딸 만난 거 그런 거 5G 가상화. 그거는 좀 많이 다른 아, 얘기인데. 예, VR인가 그거는? 예, VR 다른 얘기인데. 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5G 가상화 시스템이 뭐냐? 5G는 빨라야 될까요? 늦어야 될까요? 당연히 빨라야겠죠. 빨라야 돼요. 그럼 사실상 이 5G는 지연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초저 지연성이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초연결성이라 부릅니다. 뭔 소리냐? 많은 것들을 연결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느리지 말아야 되는 게 5G라는 거예요. 4G는 속도만을 강조했죠. 하지만 여러 개를 연결했을 때 속도가 느려지는 게 4G입니다. 하지만 5G는 여러 개를 연결을 해도 속도는 빨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서버죠.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실제로 5G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많은 양의
엄청난 양의 서버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서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술,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서버 처리가 안 되면은 5G가 아무리 좋아도 느려지고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의 기술이 뭐냐 한다면 바로 가상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가상화 시스템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서는 뭐 서버를 나눈다든가 네트워크를 나눌 때 임의적으로 실제 우리가 보이는 것들, 선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보이는 이 허브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냐?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나누고 가상 공간 안에서 서버를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굳이 임의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서버 안에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상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G가 잘 옮겨 다니고 5G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5G 서버를 담당하는 이 가상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과거의 5G 대장주 역할을 했던 조목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대장은 또 대장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른손 ENA도 한 번 대장이었기 때문에 또 대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장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르스 전문가님, 나무기술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면서 하트를 진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KMW까지 왔고요.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아직은 많이 안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한국 화장품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 오고 있어요. 강팬이에요. 한국 화장품이라 봅니다. 한국 화장품이네요. 멋진 암행어사 전문가님, 한국 화장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쭉쭉쭉쭉 쏟아지고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생겼다고 또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는 조금 어려우셨는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한국 화장품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국 화장품 대장 느낌으로 쫙쫙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과거의 시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봉이 7개 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일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니고 월봉상의 양봉이 7개이기 때문에 양봉 밀집 패턴으로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월 동안입니다. 7개월 동안 양봉 7개 떴기 때문에 다음 캔들도 아마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드려요. 자, 시진핑 주석도 이제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더 하락했던 그런 투심들, 안 좋았던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빠졌던 이런 투신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정고점 흐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자,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한 1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한번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최대한 음봉이 나왔을 때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5G 대장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공개가 되긴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100% 간 종목들이 고점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뭔 소리냐? 이미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도 50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100%가 이미 급등하고 급락이 나온 상태고요. 일단 BTS 관련주인 DPC도 이미 100% 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개해드렸던 기생충 관련주인 바른손 ENA도 공개하고 나서 200%까지 가서 더 이상 상승이 부담스러운 자리가 왔습니다. 뭔 소리냐? 이제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을 구간이 아니라 저점에서 다시 100% 올라갈 종목을 잡는 게 지금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강하게 넣을 때 정부에서 30조든 25조든 투자를 들어온다 한다보다 국내 5G 기업들이 크게 급등이 나온다 했습니다. FR텍이 100%, 전파기지국 100%, 알소프트 100%, 다 100% 나왔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G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5G를 느리게 하지 않는 5G를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5G 서버다. 그러다 보니까 5G 서버를 담당하는 과장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 대장주를 했습니다. 과거 2019년 5월에 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이번에 아마 5G 대장, 또 대장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종목 제가 플러스해서 충분히 5G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갈 종목들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 모든 것들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힘들다, 어렵다, 또는 지금 급등한 종목들 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9시 와서 어떤 종목군들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항상 강조드린 것입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언제 또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시장 하락이 좀 예상되는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 그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정배열 종목을 좀 이제 골라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이제 고점에 있는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신다면 지금 시장이 빠지든 상승하든 장세 무관 좋은 전략으로 좀 이제 시장을 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이 뉴스에 따라서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굉장히 등락폭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따라잡지 마시고요. 웬만해서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최저점에서 바닥에서 언제 팔아도 수익일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5G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배불리 드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기회가 온 것 같아요. 5G 좋은 거 맞죠? 네, 사실상 5G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 정부에서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2019년도가 사실상 최초라면은 2020년도는 상용화를 하는 단계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점유율, 삼성의 점유율을 늘려가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설 것이고, 미국이 아마 320조 정도의 5G에 투자할 것 같은데 미국 320조 투자와 함께 화웨이 제재가 들어간다 한다면은 국내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5G 대장주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종목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5G 대장주 공개해드리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이 대장인지, 지금 이 시장 최저점에서 올라갈 줄 뭔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